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쿠팡이 물류센터 화재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동 여건 여기에 석연치 않은 창업주의 등기이사 사임까지 이어지면서 이 회원 탈퇴 운동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와 함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석 기자, 이거부터 하나씩 보죠. 창업주가 김범석 의장이죠. 네. 근데 물류센터 화재 직후에 김 의장이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뗀다 이런 취지의 발표가 나왔어요. 네, 지난 17일이죠. 그 김범석 창업주가 국내 법인 이사회 의장 그리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의장직도요. 네. 문제는 그 시점이 물류센터에 불이 난 지 5시간 만이라는 건데요. 엿새째인 오늘도 아직 완전 진화되지 않을 정도로 큰 불이 났는데 창업주는 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런 발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발표가 김 의장이 뭐 예를 들어 화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범석 의장의 등기이사 사임이 이 화재하고 상관없이 화재도 뭐 포함되겠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네, 쿠팡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네. 그런 의심을 지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터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죠. 대표이사가 처벌 우선순위에 있긴 하지만 네. 김 의장처럼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다면 휘말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올해 초 쿠팡이 뉴욕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증권신고서에 이 법이 경영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 진작부터 생각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 1년간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단계에서 노동자 9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국내 법인 공동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전 의장, 과로사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으니까 임원을 대신 보내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대표이사직도 사퇴했습니다. 이런 행적 때문이라도 이번 움직임에 대한 의심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사퇴하고 그다음에 등기이사도 사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건데 사실 앞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하필 물류센터에 불이 난 날 이걸 발표하면서 비난이 커진 거잖아요. 좀 자세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사고를 수습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 논란이 커지자 쿠팡 측이 이제 어제 설명을 했는데 김 의장이 이미 지난달 31일 사임을 했다. 그다음에 사임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이 내용이 공개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간 산재 사고 때마다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던 김 의장이 지난 19일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쿠팡 말대로 해외 진출을 위해서 국내 이사직을 사임하는 거라고 해도 공개 과정에 사회적 고려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람들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대처에 분노하니까 지금 탈퇴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얼마 전에 지금 김범석 의장이 이 쿠팡의 총수잖아요. 그러니까 총수 역할, 네. 그러니까 창업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동일인,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로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아서 또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지난달이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과 그 총수를 지정하면서 과연 이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냐를 두고 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 이혜진, 카카오 김범수는 총수인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역차별이다. 이런 비판인데 네. 결국 지정은 피했고 쿠팡은 총수 없는 집단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차별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한계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거면 S-오일을 보유한 사우디 왕가도 공정위에서 총수로 지정할 수 있고 또 네. 한국 GM을 소유한 미국 제네럴 모터스의 대주주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김 의장이 분명히 쿠팡을 지배하는 총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규제에서 김 의장이 총수일 때나 또는 아닐 때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그런 규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총수가 되느냐 아니냐 이건 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총수로 지정된다. 요 의미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선 대기업 집단을 규제 근거로 쓰는 다른 법들이 다수가 있고요. 어느 법, 어느 조문에 있는지 따지기 전에 총수는 이 그룹 전체를
전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네. 쿠팡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 소비자 피해나 독과점 이슈가 터질 때 화살이 총수 한 사람을 향할 수 있죠. 쿠팡 입장에선 김 의장 총수 지정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도쿄올림픽 독점 중계 문제까지 불거졌어요. 네, 쿠팡이 다음 달 예정된 도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을 독점으로 확보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 쿠팡 그 무료 배송을 받는 유료 회원들은 이 중계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쇼핑과 콘텐츠 사업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한 발 앞서가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 과거 재벌 확장보다 더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사업에 무조건 뛰어들던 예전과 달리 이미 있는 사업에 새로운 영역이 꼬리를 물고 기존 영향력에 업혀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납품업계에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법적인 책임마저 때로는 피하려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규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민수 기자였습니다.